자, 여기 기둥도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건축물이 다 6m 반경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많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3월 20일에 발표한 국토부 내용을 보시면 2016년도의 법제처 해석이 현장에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 특히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느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 건축 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 예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 구간을 설치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2016년도에 법제처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 현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주차장 내변 반경의 6m 문제를 이번에 확실하게 개선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한 입법 예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인데요. 2023년 3월 20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전기차,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 기준이 개선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자, 시행규칙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칙을 만들어서 이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은 주차장 경사로에 관련된 완화 구간을 좀 개정을 하고, 그리고 또 주차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장 출입구의 경보장치에 관련된 세부 설치 기준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영향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차장 경사로에 관련된 시점과 종점 구간에 완화 구간을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경사로 부분의 그 길이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기차 하부 배터리가 주차장 경사로 부분에서 이렇게 충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 구간을 도입을 하겠다. 이 내용이 주 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경사로를 통하여 출차할 때에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점과 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 경사로 시점, 종점 구간에 완화 구간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고, 구체적으로 이 경사 구간의 경사도와 또 길이까지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차장 경사로 완화 구간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행 주차장 경사로를 보면은 이 시점과 종점 간, 즉 그러니까 주차장 경사로가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기차의 배터리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볼록 경사 시의 종단 부분, 또 오목 경사 종단 부분에 범퍼가 손상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완화 구간이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화 구간. 그러니까 볼록형, 오목형 관련된 부분에서의 완화 구간을 설치를 해서 차 하부가 충돌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완화 구간 설치 기준 안에 구체적으로 설치 대상과 경사도, 그리고 최소 길이까지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요. 앞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사로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보행로가 나오죠. 보행로 같은 경우는 주차장 출입구에서 보행로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주차장에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완화 구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경사도가 8.5%가 맥시멈입니다. 8.5%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1대 11.765가 8.5%가 되기 때문에요. 통상 1대 12로 봅니다. 1대 12. 1대 12니까 상당히 좀 완화된 그런 구간이죠.
이래야만 차 하부의 배터리가 이 경사로에 부딪히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최소 길이가 3.2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림에서 이렇게 굵게 표현된 부분이 완화 구간인데요. 이게 3.2m라고 구체적인 길이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 계획을 할 때에 경사로 부분에서 3.2m를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록형, 오목형으로 나눠지고요. 자, 볼록형은 주차 대수 50대 이상, 그리고 오목형 같은 경우는 100대 이상이기 때문에 좀 대형 건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완화 구간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경사도가 8.5%고요. 그리고 볼록형은 1.7m, 오목형은 2m 정도의 완화 구간을 설치를 해서 차량 하부가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입법 예고됐기 때문에 5월 1일 날 입법 예고 끝나면 통상 아마 2024년도에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 세부 설치 기준을 이번에 도입을 했는데요.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에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dB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통상 경보장치가 보행자가 좀 안 보이는 곳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서 이번에 3m 이내에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를 해라. 이 내용을 좀 도입을 했고요. 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경보장치의 세부 설치 기준이 도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2016년에 법제처 해석이 나온 부분이 현장에서 상당히 오류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신문 내용을 보시면요. 시장 뒤 흔드는 법제처 해석이라고 나와 있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2015년도에 국토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경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차로에 회전 반경을 두도록 내변 반경 규정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전용 건물을 가다 보면은 이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고 또 회전 반경이 있죠. 이게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일정의 반지름을 확보를 해서 차가 잘 회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변 반경인데 통상 현장에서 이렇게 원형의 주차 램프를 설치를 할 때에 내변 반경을 지키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건축물에 이것을 적용하라고 2016년 3월 23일에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 또는 필로티나 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노외 주차장의 모든 차로에 6m 내변 반경을 두어야 한다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장에서 엄청난 파급이 있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이게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주차장, 그러니까 필로티 주차장이나 우리가 또 일상 골목에서 들어가는 주차장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6m 반경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다 위법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특히 문제가 인허가 과정에서의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에 법제처가 내변 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해서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라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주차장 설계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붉은 마크로 된 원형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내변 반경을 다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제처 해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자, 여기 기둥도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건축물이 다 6m 반경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많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3월 20일에 발표한 국토부 내용을 보시면 2016년도의 법제처 해석이 현장에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 특히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느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시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동안 설계자와 지자체가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 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을 하면서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주차장 내변 반경 기준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 부분에만 한정해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변 반경의 6m 이 기준은 경사로 곡선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라고 이번에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주차 램프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 램프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조금 작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5.5m, 큰 경우는 6m, 통상 6m에 관련된 내변 반경을 지키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원형 경사로에만 적용을 하겠다. 즉 경사로 곡선 부분에 한정해서 6m를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차로에 6m를 적용하지는 않겠다. 이번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입법 예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시행규칙이 빨리 적용을 해서 주차장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하게 설계도 하고 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3월 20 국토부에서 입법 예고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입법 예고의 내용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하루빨리 좀 개정이 돼서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원활한 그러한 주차장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